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관절 환자들을 만나온 관절 전문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 관절은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잘못 써서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릎은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야. 관절은 늙으면 못 쓰는 거지. 선생님, 왜 제 관절은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 질문에 제가 30년간 얻은 답을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관절은 나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용 습관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현장의 진짜 경험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수술밖에 없나 하셨던 분이었지만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고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요. 또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서 한참을 못 걷던 분이었지만 걷는 자세와 체중만 관리했을 뿐인데 계단을 다시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관절이 아프지 않게 평생 쓰는 법에 대해 현직 전문가의 생생한 임상 경험과 함께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신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관절을 평생 건강하게 쓰는 방법을 아주 쉽게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관절은 마모성 소모품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을 처음 뵌 건 2014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를 수 없다고 하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전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무릎이 아프셨고요. 하지만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은 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용 습관이었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쪼그려 앉아 받치를 수십 년간 반복한 것. 이런 자세들이 반복되면 관절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집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관절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잘 쓰면 90살까지도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6개월 동안 매일 무릎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어요. 1년 뒤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셨고요. 지금도 가끔 병원에 들르셔서 웃으며 인사하시죠? 관절은 정해진 수명을 가진 소모품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수명이 달라지는 투자 자산입니다. 또 다른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63세의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업은 재봉사셨고요.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 거죠? 그분은 무릎 연골이 다 닳았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생각보다 잘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연골이 아니라 무릎 주위의 근육이 거의 없고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평소 재봉틀 앞에 10시간 이상을 앉아 계시고 화장실은 쪼그려서 쓰셨고 퇴근 후에는 종일 소파에서 다리를 올리고 앉아 계셨답니다. 이런 생활이 30년 넘게 반복되면서 무릎은 조금씩 조용히 망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걸 노화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 습관 때문입니다. 관절은 자동차 타이어처럼 닳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면 평생 쓸 수 있어요. 그 말에 놀라신 그분은 그날 이후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씩 걷기 운동부터 시작했고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 생활을 도입하셨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무릎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따라 하셨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다시 내원하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계단 오를 때도 무릎이 안 아파요. 마트도 혼자 다녀와요. 그 눈빛 기억납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눈빛이었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관절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 개선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프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사용 습관을 바꾸면 관절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2. 관절 건강의 시작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힘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의 넓은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무릎 통증 환자의 80%는 근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죠.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은 20년 전 교통사고 이후 다리를 덜 쓰는 습관이 생겼고 왼쪽 무릎이 15년 넘게 지속적으로 붓고 아팠습니다. MRI 상으로는 연골이 약간 얇아졌지만 수술 단계는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5회씩 시작해 3개월 만에 15회까지 늘리셨어요. 그 이후로는 통증이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을 만났던 건 6년 전이었습니다. 78세의 남성, 퇴직 후엔 등산을 즐기셨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돼 지금은 등산은커녕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무릎 연골이 아주 심하게 다른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허벅지 근육이 심하게 약화돼 있었고 그로 인해 무릎 관절이 계속해서 충격을 받아 통증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무릎은 근육이라는 쿠션이 있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관절이 받아내게 돼요. 지금 해야 할 건 수술이 아니라 근육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3번만 일어나도 숨이 차셨고 무릎이 덜덜 떨려서 중간에 멈추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하루 2회, 5회씩 반복하시다가 한 달 뒤엔 10회, 2달 뒤엔 15회까지 늘릴 수 있었죠. 3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를 때 통증이 60% 줄었고 5개월 후엔 가벼운 산책도 문제없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퇴사두근은 무릎의 외장형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육이 강해야 연골이 닿는 걸 막아주고 이미 손상된 무릎도 안정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세요. 무릎보다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하루 1015회 2세트씩 반복하면 좋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세요.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며 5초간 유지하고 이를 10회 반복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23계단씩 오르기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은요, 버티는 게 아니라 지탱받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덜어줘야 연골이 오래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꾸준한 실천으로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절의 수명은 근육이 결정합니다. 3. 계단보다 위험한 건 반복되는 쪼그려 앉기. 어느 날 한 농부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서 걸을 수 없다고 하셨죠? 그분은 40년 가까이 매일 밭일을 하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를 수백 번씩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쪼그린 자세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무거운 걸 드는 동작이 관절 내 연골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거죠. 엎드려 있는 무릎뼈 위에 전신 체중이 실리는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조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쪼그리지 마세요. 무릎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면서 작업대 높이 조절을 권유했죠. 지금은 무릎 보호대를 차고 허리를 굽히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통증은 60% 이상 줄었고 일도 계속하고 계시죠? 실천 팁. 쪼그려 앉는 동작은 피하고 가능하면 높은 의자나 작업대를 사용하세요. 화장실도 좌변기를 사용하고 평상 대신 의자를 쓰세요. 쪼그릴 수밖에 없다면 무릎 보호대 꼭 착용하세요. 4. 하루 30분 걷기, 관절을 녹슬지 않게 하는 최고의 비법.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액이 마르고 더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코로나 시기에 활동량이 줄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죠? 그 전까지는 통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30분만 천천히 걷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통증 때문에 5분도 힘들었지만 2주 만에 15분, 한 달 뒤엔 30분씩 걷기 운동을 매일 하셨습니다. 무릎의 윤활 기능이 회복되면서 통증도 절반 이상 줄었죠. 또한 75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던 분이었죠. 그전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네 시장이라도 다니셨는데 2년간 거의 앉아있는 삶을 보내다 보니 무릎뿐 아니라 엉덩이, 허리까지 다 굳어버린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요. MRI 상으로 관절 자체의 손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이 딱딱하게 굳고 근육은 빠져 있었으며 관절 가동 범위도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절의 문제라기보다 비활동성 퇴행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무릎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저강도 관절 순환 운동을 권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기본 루틴은 이렇습니다. 무릎 안쪽 윤활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 굽혔다 폈다 10회 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하지 순환 유도하기 위해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올렸다 내리기 20회 합니다. 대퇴사두근 자극과 무릎 안정화 의자에 앉은 채 무릎 펴기 운동 10회 합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부드러운 운동화를 신고 30분 걷습니다. 아스팔트보다는 공원, 흙길, 잔디밭 등 충격이 적은 곳 걷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체중 감량 병행합니다. 2주쯤 지나자 그분은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고 한 달 뒤에는 지팡이 없이 집 안에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 후엔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관절은 정지 상태로 오래 두면 윤활 기능이 떨어지고 주위 근육이 약해지고 점점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적당히 자극을 주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물론 아픈 걸 무리해서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5. 체중 1kg 무릎에 주는 하중은 35kg. 이번엔 6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퇴직 후 체중이 10kg 이상 늘었고 그와 동시에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약으로 버텼지만 결국 진료실에 오셨죠? 그분 무릎 MRI를 보니 연골이 일부 마모되어 있었고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어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기억해 두세요. 체중 1kg 늘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관절엔 4kg의 하중이 더해집니다. 즉 10kg 늘었다는 건 40kg의 압력을 더 얹고 다닌다는 뜻이죠. 그 무게를 매일 수천 번씩 무릎이 견뎌야 합니다. 저는 그분께 무릎에 좋은 식단과 함께 당분,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법,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유산소 운동을 안내 드렸습니다. 걷기 20분, 식사량 10% 줄이기. 단, 매일 꾸준히. 그분은 2달 동안 체중을 4kg 감량하셨고 그때부터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5개월 만에 8kg를 감량하시고 무릎 통증 약을 끊으셨죠?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체중이 줄면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제가 진료하면서 수백 번 느낀 점은 이겁니다. 무릎 치료에서 약보다 더 확실한 게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줄이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끼 저탄수 고섬유질 식단으로 대체합니다. 정제된 밀가루 음식 줄입니다.
빵, 면, 과자 등 하루 2030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저녁 7시 이후 간식 끊습니다. 물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체중은 쉽게 빠질 것입니다. 체중이 줄면 무릎은 가볍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의자에서 일어설 때도 무릎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죠. 6. 평생 관절을 쓰기 위한 앉기, 서기, 걷기의 기본 자세. 관절은 습관에 의해 망가지고 습관에 의해 회복됩니다. 아래 3가지 기본 자세만 바꿔도 관절 건강은 달라집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별 무리한 것도 안 했는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욱신거려요.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혹시 앉을 때나 걸을 때 어떤 자세로 움직이세요? 그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당황하십니다. 글쎄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루 중 관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앉기, 서기, 걷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절이 튼튼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 통증이 심하셔서 걷는 것도 어려워 보이셨습니다. MRI 검사에서 반월상 연골이 약간 손상돼 있었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평소 자세였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을 때도 툭 하고 주저앉듯 앉으시고 엉덩이를 깊게 넣지 않으며 무릎이 발끝보다 많이 앞으로 나간 상태로 앉으셨습니다. 이런 앉는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앞쪽 연골에 반복적인 압박을 주고 척추 하부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앉기 자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올바른 앉기 자세는 이렇습니다. 앉기 전 엉덩이를 뒤로 빼고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앉는다.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허리는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고 척추는 곧게. 발바닥은 지면에 평평하게, 무릎과 발목은 수직 유지. 이 자세를 습관화하자 그분은 단 2주 만에 무릎 앞쪽 통증이 덜해졌어요. 라고 하셨고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한 칸씩 오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서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무릎을 과신전한 상태로 버팁니다. 즉 무릎을 쭉 펴서 뒤로 꺾이는 느낌으로 서는 것이죠. 이 자세는 보기에는 곱고 단정해 보일 수 있지만 무릎 관절 뒤쪽 인대와 전방 연골에 과도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하이힐이나 쿠션 없는 신발을 자주 신는 분들에게 흔합니다. 저는 67세 남성 환자분에게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허리는 곧게 펴고 서 계셨지만 무릎은 항상 뒤로 완전히 펴진 상태였고 장시간 서 있은 뒤에는 항상 무릎 통증이 따라왔죠. 저는 그분께 살짝 굽힌 듯한 무릎을 유지하는 연습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골반은 너무 앞으로 밀지 않고 배에 약간 힘을 주는 방식으로 중심을 잡는 훈련을 했죠. 올바른 서기 자세 요약. 무릎은 완전히 펴지 않도록 약간 굽힌 상태로 유지. 엉덩이와 골반은 중립 위치. 복부에 살짝 힘을 주어 척추 지지. 양발은 어깨 너비, 발끝은 정면 혹은 약간 바깥쪽으로. 이 자세 하나만 교정해도 허벅지 근육이 자동으로 자극되고 무릎 관절의 충격 흡수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걷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걷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축적된 잘못이 1년, 3년, 10년 후 무릎, 발목, 고관절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부부 환자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인은 걷기 동호회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었고 남편분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으셨지만 신기하게도 남편보다 부인의 관절 상태가 더 나빴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부인은 걸을 때 발끝이 안으로 말리는 내반 보행이었고 무릎이 안쪽으로 밀리는 걸음걸이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걷는 습관이 무릎 내측 관절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관절의 마모를 가속시킨 것이죠. 올바른 걷기 자세는 이렇습니다. 머리는 정면, 시선은 약 35m 앞을 바라본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든다.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편다. 발 뒤꿈치 발바닥 중앙 엄지발가락 순으로 딛는다.
양 무릎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정면을 향하게 걷는다. 특히 중요한 건 디딤발의 각도입니다. 발끝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과하게 벌어지면 무릎 관절의 축이 틀어져 마모가 빨라지고 장기적으로는 고관절과 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려면 거울 앞에서 하루 3분 걷기 연습한다. 자신의 자세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앉고 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감각 익힌다. 급하게 앉고 일어나지 않기 훈련을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걸음걸이 촬영해서 분석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해 측면 영상 촬영을 해보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 교정 보조기구 활용한다. 등받이 쿠션, 자세 유도 깔창 등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관절은 사용법이 정해진 정밀 기계와도 같습니다. 그 사용법을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소모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앉고 서고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은 5년, 10년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못해도 괜찮습니다. 등산 못 가도 괜찮습니다. 앉고 서고 걷는 생활 자세만 바르게 잡아도 당신의 관절은 평생을 버텨줍니다. 6. 관절은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통증을 이겨보셨나요? 그럼 정말 다양한 답이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본 무릎 붙이는 파스를 샀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본 영양제를 5병이나 드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66세 여성 환자 한 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무릎과 손목 통증으로 수년간 고생해 오셨고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죠. 이분은 몇 년간 정말 많은 걸 해보셨습니다. 수술까지 고려하셨고 TV에 나오는 관절 영양제를 수십만 원씩 구입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 중 6개월 이상 꾸준히 해본 게 있나요?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몸, 특히 관절은 단기간의 처치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관절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움직이고 쓰이기 때문에 관절 건강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관절 건강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오늘 내가 관절에 어떤 습관을 했는지 써보는 겁니다. 걷기 15분 했는지, 물 많이 마셨는지, 무릎에 좋은 자세를 지켰는지 등등.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고 처음엔 이걸 왜 하나 하셨지만 2달, 3달, 6달이 지나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은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편해졌고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이젠 내가 내 몸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 속도가 느리고 대부분의 회복은 보상 기전과 근육의 재형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이틀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뼈는 90일 주기로 리모델링 되고 근육은 812주 이상 지속적 자극을 줘야 단단해지며 관절의 윤활 작용도 지속적 움직임을 통해 유지됩니다. 결국 꾸준히 하느냐 아니냐가 회복의 갈림길이 됩니다. 현실적인 습관을 만드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쉽고 작게 시작할 것. 한 번에 10분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5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습관은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2. 정해진 시간에 반복할 것. 아침 식사 전, 저녁 TV 보기 전처럼 루틴에 넣으면 까먹지 않습니다. 3. 기록할 것. 달력에 동그라미, 노트에 체크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기록은 보상이 되고 동기가 됩니다. 이런 습관은 피해주세요. 꾸준함을 방해하는 대표적 실수. 통증이 있다고 운동을 완전히 멈추면 무릎은 더 굽고 약해집니다. 신기한 약이나 광고성 건강보조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는 미미하고 경제적 부담만 큽니다.
오늘만 하고 내일은 잊어버리는 3일 습관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절 건강은 운 좋게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성실하게 유지했느냐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원 밖에서도 자기 관절의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내 관절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관절을 갖게 됩니다. 마무리 관절은 지키는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그랬습니다.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까지 처음엔 지금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다가 몇 달 후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관절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쓰는 습관을 들이면 수술 없이도 얼마든지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관절이 우리 몸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관절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다가가 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10년, 20년 뒤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